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유튜브 영상에서 음, 가끔 이렇게 계속 말하실 때 네. 한 0.2초 정도 이게 퍼즈가 있거든요. 어. 그게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리가 약간 끊어진다고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영상에 지장 있는 건 아닌데 네. 0.2초가 안 될 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녹화된 거일 때요. 이게 스트리밍으로 녹화되면 네이버에, 이게 지금 네이버 밴드를 쓰잖아요? 그 네이버 밴드의 그 서버의 과부하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아이폰으로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올리면 그게 없는데, 그 스트리밍을 그렇게 하면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네이버 서버의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이폰으로 찍으면 깨끗하고, 이제 아마 내가 아마 유튜브 슈퍼 파워 업로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올리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막 유튜브로 하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막 편집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걸로 영화도 만들겠더라고 진짜로. 예, 이거 화질도 좋고 이게, 예, 참이 대단한 기계예요. 하여튼, 하여튼 자, 하여튼 그 서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는 그 일반적인 엔진,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엔진, 배 엔진, 뭐 비행기 엔진,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바로 저기 누리호? 누리호? 여러분 그 누리호의 그 뭐냐면 정치 경제적 의미를 아세요? 누리호를 쌌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도 화성이나 달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몇 클러스터를 더 묶어 연결하면 우리도 유럽, 인도, 미국처럼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한 건데 재밌는 건 그걸 그 세계 최단기간에 한 번에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 유일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국, 뭐 유럽, 인도 다 우주 개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데이터와 개발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냈다는 거. 과거 우주 선진국들은 대부분 데이터들이 실험이 아날로그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디지털 실험을 통해서 이걸 최단기간에 해냈다는 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곧 뭐로 연결될 수도 있죠? 대륙간 탄도탄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사실 가장 신경을 썼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 정권과 현 미국 정권은 굉장히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현 정권과 현 미국 정권이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면 이번 누리호 발사의 정치적인 압력이 엄청났을 겁니다. 뭐 여하튼 그런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했던 뭐 카르노 사이클이 됐건 일반적인 뭐 열효율이 됐건 그런 우주 개발 엔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냉장고 한번 만들어 보죠. 냉장고 아시죠? 재밌게도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나 누리호에 세팅된 그 엔진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놀랍게도. 그래서 이 냉장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는 어떻게 구동되는 거죠?
자, 냉장고는 냉장실도 있고 냉동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실도 있고 냉동실도 있는데 거기가 차갑게 온도가 유지되죠. 누구에 비해서? 우리 주변 대기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온도가 한 4도씨에서 뭐 영하 한 마이너스 15도씨 요 정도로 구동되는 게 바로 냉장고잖아요. 뭐 냉장실은 한 4도씨 정도, 냉동실은 한 뭐 영하 15도씨 정도 이렇게 구동이 되죠. 그리고 우리 주변 온도는 몇 도예요? 바로 25도씨인 거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우리 주변 온도에 비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은 훨씬 더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요렇게 저열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열이 방출됩니다. 그거를 Q low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고열원 쪽으로 이렇게 열이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그걸 Q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열원이 방출하는 열량, 그리고 얘는 고열원이 흡수하는 열량. 자, 이때 여기에서 그냥 저열원이 열을 방출하고 고열원이 열을 흡수하는 이런 일은 벌어질까요?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자, 퀴즈. 자,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스스로 저온으로 유지되는 냉장고는 존재하나요? 자, 이런 거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스스로 알아서 저온으로 유지되는 냉장고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답을 하면 불가능이죠. 근데 답지에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를 갖고 뭐 좀 수식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 들리죠? 역시나 소리 잘 안 들리면 아까처럼 이제 태인이한테 카톡 해주세요. 자, 태인아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태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 앞서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연력학과 관련된 모든 증명은 뭐로부터 한다고 했죠? 바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연력학과 관련된 모든 증명을 한다고 했었죠.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에서 어떤 증명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연력학 제2법칙부터 끄적끄적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증명 문제도 그냥 딱 보자마자 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좀 끄적끄적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력학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싹싹싹 메모를 해보라고요. 그 몇 줄 써보다 보면 이렇게 엮으면 되겠네? 라는 게 보통 보인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 1 에너지 보존 바로 이렇게 되겠죠? Q low QH. 자, 지금 엔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없는 거죠. 그러면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열이 그대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열이나 같은 열이겠네. 그럼 그걸 어떻게 Q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때 델타 S 유니브는 델타 S 시스템, 델타 S 서라운딩 이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없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시스템을 여기서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엔진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엔진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여기서는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고 서라운딩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서라운딩이고 누가 또 서라운딩이에요? 이 저열원도 서라운딩이고 이 고열원도 서라운딩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누구만? 얘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어쨌건 열을 방출했죠.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량이 줄은 거겠네. 얼마나 준 거예요? 바로 Q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때 온도는 몇 도예요? T low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쪽 서라운딩에서는 열을 흡수했죠. 얼마나 흡수했어요? Q만큼 흡수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온도는 얼마예요? TH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자, 그리고 이 수식은 알겠어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계산할 때는 열량 변화 나누기 온도, 열량 변화 나누기 온도죠. 저열원은 열을 잃었고요. 고열은 열을 얻었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 쓰면 Q로 표현되고 TH 분의 1, T low 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때 이게 더 고온이고 이게 더 저온이잖아요. 고온에서 저온을 역수로 뺐다. 이 값이 뭐로 나오겠어요? 뭐가 될 건가네? 음수로 나오겠죠?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구했는데 그게 음수더라.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가워지는 냉장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를 무엇으로부터?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력학과 관련된 모든 증명은 무엇에서 시작한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시작한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이 개념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냉장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냉장고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걸 구동하게 해주는 엔진을 세팅했다는 얘기인데 이 엔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일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일이 보통 어떤 일이겠어요? 바로 보통 전기적인 일이겠죠. 맞나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냉장고는 가정에서 전기적으로 구동이 되죠. 그래서 냉장고에 이게 이 콘센트에 이게 꽂혀 있어야 차가워지지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지 않죠. 뭐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적인 일을 공급하게 됐을 때 냉장고가 구동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중간 퀴즈 이건 다 썼죠? 지운다. 지운다. 자, 우선 저기서 첫 번째 일 에너지 보존. 요거 사이에 무슨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어요? QH는 Qlow 더하기 W. 맞죠? 자, 이거 당연하죠. 자, 두 번째 뭐 적용해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겠죠. 자, 해보자마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돼요? 해보자마자. 자, 여기서 누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했죠. 근데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엔진은 항상 어떻게 설계된다고요? 무조건 순환 과정으로 설계된다고 했죠. 그게 자동차 엔진이건 비행기 엔진이건 냉장고에 들어가는 엔진이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겠죠? 무조건 순환 과정이에요. 그럼 순환 과정이면 그 변화 과정이 항상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항상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의 얘 시스템이 엔진이고 이퀄 0은 순환 과정의 의미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서라운딩은 저혈원 서라운딩과 고혈원 서라운딩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혈원 입장에서는 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Qlow만큼 열이 방출되고 있죠. 그리고 저혈원의 온도는 Tlow고요. 그 다음 고혈원은 온도가 TH인데 QH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델타 S 유니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스템 엔트로피에 서라운딩 엔트로피 더한 건데 요거에다가 요걸 더한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T low 분의 Q low 더하기 TH 분의 QH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태희나 여기 어떤 부등식을 써야 될까요? 바로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이 경우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의 의미가 이게 뭐 0보다 크다고 같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주어진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의 의미가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QH over Q 아니지 자 이게 넘어가고 헷갈려 맨날 이게 진짜 Q low 분의 QH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TH T low. 자, 부등호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썼어요. 연력학 제2법칙을 쓴 다음에 지금 이게 가능하다 말다를 언급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냉장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우리가 했던 누구랑 똑같습니까? 엔진 얘기할 때하고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여기서 요거 이 자, 퍼포먼스 이피션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종의 얘는 냉장 성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와 자동차가 좀 이렇게 하는 일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엔진의 구동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하는 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을 표현할 때 약간 좀 달리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C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렇게. 자, 요 의미 아시겠어요? 자, 냉장고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전기 콘센트를 쿡 꽂았으니까 냉장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하여튼 일의 형태로 냉장고에 공급이 됐겠죠? 그러면 전기를 쓴 만큼 중에 얼마나 차가워졌느냐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Q 로우가 뭐예요? 냉동실, 냉장실에서 빠져나간 열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전기 고지서의 요금에 대해서 냉장고가 얼마나 차가워졌냐의 비율. 그게 내가 사용하는 냉장고 입장에서 냉장고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기관에서의 열 효율을 나타내는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매우 실용적으로 정해진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저렇게 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여기 좀 다잉. 태연하게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 퍼포먼스 이피션시라고 하는 건 이건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에 뭐가 적용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위에를 아래를 나눠서 이렇게 썼어요. 아, 근데 이만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여기 부등호가 있잖아요. 근데 부등호가 분모에 있죠? 그럼 분모로 들어가면 부등호 바뀌겠죠? 어떻게? TH, T low 빼기 1분의 1.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주면 T low, TH 빼기 T low.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바로 뭐겠어요? 저기에 있는 냉장고 작동의 최대 효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부등호잖아요. 부등호보다 뭐 같거나 작다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구동된다고 할 때 그 냉장고의 최대 구동 방식 보이시죠? 그 최대 구동 방식이 바로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요게 그 냉장고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열 엔진의 열 효율과 약간 그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같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됐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현해 볼게. 11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5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연습 문제 25. 자, 보죠. 자, 여기 지울게요. 119 아니? 연속리, 그냥 연속리 25. 연속리 25. 거기에 연료율 100% 열기는 존재할 수, 그냥 25. 네. 페이지가 약간 달라졌구나. 아이고. 자, 열기관 영어 표현으로는 heat engin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열 효율이 얼마였죠? 바로 1 빼기 Q low over QH 였는데 이게 최대 열 효율로는 1 빼기 TH분의 T low였죠. 이게 바로 최대 열 효율이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 등호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역. 자, 이때 여기서 100%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이 맥스가 이게 이건데 이게 1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1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이건 거지. 바로 저열원이 0켈빈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휘발유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구동이 되는데 그 자동차가 0켈빈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0켈빈의 온도라는 건 존재해요? 존재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열효율 100%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이 가역이라는 것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연력학 제일 초반에 내가 가역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변화 시간이 무한대인 것, 이런 변화가 가역 과정이라고 했었죠. 즉 피스톤에서 열을 가해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할 때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 시간이 무한 시간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기관을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으로 디자인을 해도 이게 가역 과정으로 구동된다는 얘기는 뻥 터진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피스톤이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와서 한 번 내려가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무한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돼? 바퀴가
천천히 돌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일주일 걸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동이 될 때 이 엔진이 가역적으로 구동된다라고 근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역이라는 것 자체도, 이거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율 100%다 바로 0켈빈에서 또 구동되는 에너지, 이게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존재가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냉장고 라고 하면 그때 퍼포먼스 이피션시가 뭐로 표현됐었어요?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꼴로 표현됐었죠. 요 값이 요렇게, 이게 바로 퍼포먼스 이피션시가 Cmax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일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얘가 0켈빈인 거야.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가 0켈빈에서 구동돼. 아, 0켈빈에 있는데 왜 냉장고를 써? 무슨 말, 어차피 얼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 알겠어요? 자,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관련해서는 가장 그 흔하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배우고 나면 이렇게 열기관의 열 효율을 다루게 되고, 특히나 여러분 학교 박자원 선생님 교재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언급해 봤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걸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냉장고는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뭐 냉장고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뭐 응용 개념으로 좀 연습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서 연습 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13장 연력학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 그 이인호 선생님 수업 중에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뮤라고 쓰는 건데, 이 케미컬 포텐셜이 사실은 화학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안 하는 건데, 뭐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하네요. 뭐 알겠죠? 네, 뭐 근데 또 이인호 교사의 특성상 수업 시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시험에 안 낼 수도 있고, 안 낸다고 했는데 또 내기도 하고, 뭐 참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런 건 알겠죠? 뭐 냈다가 한다고 안 된다고 했다가 하긴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건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약간 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강의 제 14장 강의를 올려두었는데, 이 14장 강의에 이 케미컬 포텐셜 논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인호 교사가 뭐 하는데 안 낼 수도 있고, 안 낸다고 했는데 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해 두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4장 강의 올려뒀으니까 케미컬 포텐셜 강의 보시고요. 지금은 아마 이인호 선생님이 그 순물질의 상도표, 뭐 상평형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때 케미컬 포텐셜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dPdT라고 해서 dPdT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델타 V 델타 S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유도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필요해서 순물질 상도표에서 요거 적용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용액 부분에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용액의 총괄성 들어본 적 있죠? 뭐 아직 학교에서 했건 안 했건, 뭐 이게 중학교 때 뭐 영재 학교 입시 준비할 때 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뭐 이런 거 했을 거라고. 이 총괄성이 또 케미컬 포텐셜로 사실은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인호 교사의 특성상 용액에서 총괄성 하면서 이거 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물질 상도표 하면서 케미컬 포텐셜이 언급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용액의 총괄성 할 때 이인호 교사 특성상 분명히 할 텐데 이해 안 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은 14단 강의를 꼭 복습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인호 선생님 그 수업 필기를 막 달달달 외우거나. 그래서 이거 올려뒀으니까 요거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또 몇몇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학교에서 용액의 총괄적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케미컬 포텐셜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태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파서? 좀 여기 수업 있어요. 아마 30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